네, 이번에는 이제 적 체력바를 만들 건데요. 캔버스를 다른 캔버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고정되어 있는 캔버스이기 때문에 적의 머리 위에 뜨게 하는 캔버스를 별도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캔버스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줘야 돼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UI에 들어가서 캔버스를 하나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의 이름은 enemy hp bar라고 설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요. 캔버스가 지금은 고정이 되어 있죠. 이 고정되어 있는 캔버스를 변경을 할 건데요. 캔버스 컴포넌트에 가보시면 렌더 모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렌더 모드를 열어보시면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 카메라, 그리고 월드 스페이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버레이는 이 위에다가 캔버스를 고정해서 생성을 해주는 걸 뜻하고요. 카메라는 카메라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누르면 렌더 카메라라고 있어서 여기 카메라 오브젝트를 집어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이 캔버스가 따라다니게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월드 스페이스는 이 3차원의 공간 안에 캔버스를 위치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D로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UI가 아니라 3D로 3D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오브젝트 위에 띄워놓고 하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캔버스의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현재는 가운데 이렇게 크게 있는데요. 포지션을 0,0,0으로 배치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캔버스가 생겼죠? 네, 여기 환경이 원점을 기준으로 생겼는데요. 너무 크기 때문에 체력바용으로 쓰기엔 너무 크니까 위드를 180으로 줄이고 하이트를 80으로 줄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캔버스를 좀 작게 이 환경의 크기랑 비슷하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슬라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요. enemy hbar라고 하는 캔버스 아래에다가 슬라이더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캔버스를 선택하고 여기 위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UI에 들어가서 슬라이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더를 생성하고 보시면 와, 슬라이더가 정말 크게 나왔죠? 엄청 커다란 슬라이더가 등장을 했습니다. 얘가 이제 이 캔버스랑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진 건데요. 여기 밑에 있는 핸들 슬라이드 에리어가 있죠? 얘도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이 동그라미 삭제하기 위해서 핸들을 삭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인터랙티브도 되면 안 되겠죠? 인터랙터블 요 속성도 체크를 꺼지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움직이지 않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도 플레이어랑 똑같이 넌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뭐 바꿨었죠? 또 fill area도 0, 0, 다 0으로 변경을 했었고요. fill area의 fill 부분도 width를 0으로 설정을 해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컬러를 변경해줬죠? 컬러를 초록색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약간 연두빛으로 변경을 해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에너미 오브젝트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방금 만들었던 enemy HP bar라는 캔버스가 있죠. 이 캔버스를 enemy 오브젝트의 하위 오브젝트로 만들어 줄게요. 얘를 잡고 enemy 밑에다가 이렇게 등장을 할게요. 그러면 요 캔버스가 하위니까 자식 오브젝트니까 enemy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너무 크죠? 너무 크니까 좀 줄여줄게요. 얘를 줄여줄 건데 여기 있는 스케일을 0.01 그리고 0.01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이 지금 너무 아래에 있기 때문에 0, 한 1.5, 0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얘 위에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세로축이 조금 작은 감이 있네요. 세로축이 조금 작죠? 그러니까 슬라이더를 눌러주고 슬라이더에서 하이트를 한 50 정도로 늘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났죠? 그래서 에너미에 딱 붙어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미의 체력도 만들어 줄 건데요. 그냥 보시면 에너미를 잘 따라다니는지 확인할게요. 이렇게 에너미가 움직이고 있는데 얘를 잘 따라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따라다니다가 리턴하고 있고 에너미가 아무리 움직여도 슬라이더가 위에 붙어 있죠? 네, 그럼 잘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체력 바를 또 만들어 줄게요. 에너미 체력은 스크립트에서 에너미 FSM이라고 하는 스크립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열어주시고요. 위쪽에다가 에너미 체력을 표시하기 위한 UI를 하나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표시를 하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겠죠? using unity engine .ui 이렇게 체력 표시를 위한 UI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미의 체력 관련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슬라이더 UI 변수를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선언하는 곳이 있었죠? 체력 설정하는 곳이 있었죠? 여기 밑에다가 설정을 해줄게요. 밑에다가 에너미 체력 설정했고 최대 체력까지 설정을 했죠. 그러면 에너미의 슬라이더 변수를 만들어야겠죠? 아까 플레이어에서 슬라이더 변수 만들어서 체력바를 옮겼던 것처럼 에너미에서도 마찬가지로 체력바를 옮겨야 될 거예요. 플레이어에서 이렇게 슬라이더 여기 실행하고 볼게요. 플레이어에서 체력바가 옮겨졌죠? 옮겨지고 바를 볼 수가 있었죠? 이것처럼 슬라이더 변수, 슬라이더 바를 넣어줄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에너미 적의 HP 슬라이더 변수를 넣어줄게요. public 슬라이더 HP 슬라이더 이렇게 해서 슬라이더 변수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어랑 똑같이 이제 밸류를 반영을 해야겠죠? 반영할 때는 업데이트 쪽에다가 반영을 해줍니다. 업데이트 문 안에 들어와서 이 아래에 내려보시면 업데이트 안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안에다가 현재 체력의 비율을
슬라이더의 값에 반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P 슬라이더의 값이죠. 밸류죠. 값에다가 이 슬라이더의 비율을 넣어주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float로 변경을 해줘야 될 거예요. float 써주고 HP 나누기 그리고 float 하고 max HP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현재 체력이 비율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반영이 될 건데요. 반영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하고 돌아와서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널 레퍼런스 에러가 뜨는데요. 저희가 체력바를 안 넣었군요. 체력바를 만들어 놓고 에너미에다가 만들었죠. HP 슬라이더를 만들었죠. HP 슬라이더 만든 다음에 체력 슬라이더를 안 넣어서 지금 없다, 오브젝트가 없다라고 뜨는 건데요. 여기 슬라이더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에서 넣어줬죠. H바 넣어줬었죠. 그것처럼 에너미에서도 슬라이더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했을 때 제대로 작동을 하죠. 작동하고 에너미에 체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체력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공격하면 줄어들죠? 공격, 줄어들고 공격. 그래서 0으로 변하고 사라지는 것까지 되었죠? 네, 이렇게 하면 에너미 체력바가 생겼고요. 체력바가 생겼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체력바가 지금 에너미에 절대가스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으로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공격을 해도 몇인지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력바가 항상 플레이어의 방향을 보도록, 플레이어에서 잘 보이도록 고정을 해줘야겠죠? 그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요. 이 플레이어의 방향과 일치를 시켜주세요 하는 스크립트예요. 자, 프로젝트 뷰에서 스크립트 폴더에서 저희는 스크립트 하나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C# 스크립트 해서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에서 이름을 빌보드라고 만들어 줄게요. 빌보드 만들어주고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에서는 체력바가 항상 플레이어를 보도록 만들어 줄 건데 보도록 만들어 주려면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과 일치를 시키면 되겠죠? 메인 카메라의 방향과 일치를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맨 위에서 카메라를 넣기 위한, 타겟을 넣기 위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public 하고 transform 그 다음에 타겟이라고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타겟에다가는 카메라를 넣어줘서 카메라를 계속해서 이 체력바가 보도록, 그 카메라의 방향을 보도록 일치를 시켜줄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다가 이제 정의를 해줘야겠죠. 내 방향을 카메라의 방향과 일치시켜주세요. 이렇게 정의를
자신이니까 슬라이더예요. 슬라이더의 방향을 카메라의 방향과 일치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슬라이더가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네, 이 밑에다가는 이제 나의 방향이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앞에 방향이 되니까 앞에 방향을 넣을 건데요. 여기 이게 업데이트 함수 안으로 들어가겠죠? 업데이트 함수 안으로 넣어 볼게요. 얘를 컨트롤 Z 해주고 컨트롤 X 해주고 업데이트 안에다가 넣어 볼게요. 계속 프레임마다 일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함수 안에다가 이제 나의 방향은 트랜스폼이죠. 트랜스폼 포지션이 아니라 나의 방향이니까 forward가 되겠죠. 앞에 방향. 나의 방향을 카메라의 방향과 일치를 시키는데 카메라는 이 타겟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arget.forward라고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메라의 방향과 일치를 시켜주도록 만드는 스크립트를 생성을 했고요. 이 스크립트는 또 아까 전에 생성했던 캔버스 안에다 넣어줘야겠죠? 캔버스 자체의 방향을 카메라의 방향과 일치를 시켜줘야겠죠? 일치를 시켜주기 위해서 캔버스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enemy HP bar라는 게 저희가 캔버스였는데 이름만 수정을 했었죠. enemy HP bar에다가 빌보드라는 이 스크립트를 갖다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add component에서 컴포넌트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겟 안에다가 카메라를 넣어줘야겠죠. 카메라는 하이어라키에서 맨 위에 있는 메인 카메라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메인 카메라를 타겟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시킨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장하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를 해보시면 앞으로 다가갔을 때 다가오고 공격하면은 공격되죠. 공격. 또 이거 도망가네요. 너무 멀리 갔군요. 공격, 공격, 공격 해서 이제 죽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도 계속 옆으로 돌아도 이 체력 바가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죠.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계속해서 체력 바는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캔버스 돌아가는 거. 네, 이렇게 캔버스를 구성해봤고요. 플레이를 했을 때 어느 위치에 오더라도 이 체력 바가 나를 따라다니는 장면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따라다니는 장면은 새로운 스크립트를 통해서 구현을 했죠. 그리고 체력바를 구현을 하는 것도 enemy FSM 스크립트를 통해서 슬라이더의 변수값을 비율로 조정을 했어요. 비율로 조정을 함으로써 체력이 현재 체력과 맥스 체력, 최대 체력을 비교한 다음에 이 체력의 비율을 슬라이더에 반영을 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력바를 구현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UI 같은 것들을 좀 더 예쁘게 꾸미고 싶으실 때는 UI들을 더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플레이어의 UI만 지정을 해놨죠. 플레이어 UI를
지정했는데 얘도 에너미 UI도 백그라운드 같은 컬러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요. 에너미 체력은 좀 더 다른 색깔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컬러에서 약간의 뭐 핑크빛을 줄 수도 있겠죠. 핑크빛 이런 식으로 쳐서 플레이를 눌렀을 때 네, 약간 붉은색 나오죠. 그래서 약간 적이 체력인 것처럼 적이 체력바를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UI를 구성을 시킬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 필 부분 있죠? 필에서 컬러였죠? 다시 돌려놔 볼게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돌리고요. 그리고 에너미 같은 경우에 적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적 이름이 어떤 몬스터 1,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몬스터인지를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게임에서 많이 있죠. FPS 게임이나 아니면 RPG 게임 같은 데서도 적의 이름을 위에다가 생성을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에너미에다가 에너미라는 오브젝트에다가 적의 이름을 텍스트로 구현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게 캔버스죠? 이거는 H바를 캔버스로 바꿔볼게요. H바를 헷갈리니까 에너미 캔버스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캔버스를 하나 만들었죠? 캔버스 안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UI를 누르신 다음에 UI에서 텍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를 만들고 뉴 텍스트라고 있죠? 텍스트 부분에다가 에너미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다음에 지금 에너미가 텍스트 가까이 가보면은 에너미가 위치도 체력바랑 겹쳐지고 글씨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조금 위로 올려주면 텍스트가 겹쳐지지 않겠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조금 더 키워볼게요. 좀 더 한 30 정도로 키워보면은 얘가 지금 사라지는데 이 텍스트의 에어리아의 밖으로 넘어가서 그래요. 미드랑 하이트, 이 하이트 값을 50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색도 잘 안 보이니까 약간 붉은 계열로 변경을 해주고요. 얼라인먼트도 가운데 정렬하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오죠.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폰트 스타일도 볼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 적군이 아이고, 여기 달리군요. 네, 이 적군이 어떤 적군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자, 에너미라고 이름이 뜨죠. 에너미라는 이름이 뜨고 이 적이 공격을 받는지 공격을 받지 않는지 체력이 몇인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미의 이름과 그리고 에너미 체력바까지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 에너미의 텍스트라던가 아니면 슬라이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또 UI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제작을 해서 UI에 이미지를 제작을 해서 위에다가 이미지를 띄워줄 수도 있고 아니면 텍스트의 스타일을 바꿔서 그 텍스트의 모양을 좀 더 예쁘게 변경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UI를 꾸며주시면 좀 더 완성도 있는 게임을 개발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UI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어요.